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을 제외하고 저는 웬만해서는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측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책임질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향해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들어와서 망해서 나갈 것이다. 중국 전기차가 들어와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 현상만큼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어제 BYD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할 전기차들의 가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저렴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아토3는 3,190만원, C1은 4,290만원, 돌핀은 2,600만원, C라이언은 4,490만원입니다. 전기 승용차 격돌에 앞서서 상용 트럭에 대해서 이전에 BYD와 국내 전기업체의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BYD는 스스로 품질이 자신이 있었는지 국산 차량보다 더 비싸게 출시가를 책정했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표 차량 판매 대수의 10%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용차들의 가격을 생각보다 더 낮춰서 들어오는 것은 앞선 경험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혹은 현지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볼륨 모델들이다 보니까 더 가격을 낮추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BYD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는 것을 저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었고 저 가격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YD가 상용 트럭처럼 한국 업체들에게 패배를 할지 아니면 전기버스처럼 한국 시장을 크게 점유율 지배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반중 정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는 기존의 한국 사회에 각인되어 있는 좋지 않은 제품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여러 사고들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 중국산 배터리의 위험성,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화재, 사고 시 보증 등에 대해서 꽤나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 자동차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중국 전기차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 반응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이미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형 유튜버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댓글 반응을 보면 그에 따른 반발도 굉장합니다. 대부분 중국 돈을 먹어서 중국 친화적인 영상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인 것은 긍정적인 의견, 중국도 이만큼 올라왔구나,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특히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놀랍다 라고 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아서 우선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전부터 언론들이 테슬라를 두들겨도 테슬라는 회사 정책이 광고를 하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오로지 상품성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하나만 믿고 미디어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두들겨 패도 테슬라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저들은 미디어들과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지 않을까, 따라서 미디어들이 테슬라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 저들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미디어들과 타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디어들과 타협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생각보다 더 쉽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국내 제조사들에게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종 회사들은 기존 오랜 시간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브랜드, 이미지 등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누구의 압력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국내 제조사에게 보조금 환경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찌되었든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겐 극복해야 할 하나의 시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비나 최초 구입비 등등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사회 초년생, 직장인 등은 이 차량의 구매를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테슬라를 타지 않았고 만약에 첫 차를 사야 하는 사회 초년생이었다면 당연히 BYD 전기차를 구매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품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최초 구매 비용도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유지비도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외형이나 디자인, 제품 옵션 등등도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중국 전기차가 더 낫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를 더 우선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흑자일스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흑자일스에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 처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처남에게 컴퓨터를 선물했는데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타블렛을 사줬는데 이 타블렛은 사자마자 너무나 좋아하면서 바로 게임 깔아가지고 즐겼더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자가 익숙하고 터치가 불편한데 그 나이 때 애들은 이젠 타자를 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일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액정 터치를 통해서 타이핑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타블렛 같은 터치 기기를 더 자연스러워한다. 그리고 더 그것을 사용하는 걸 즐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추후 몇 년만 지나더라도 그런 세대들이 첫 차를 사기 위해서 자동차 구매 시장으로 첫 고객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텐데 그런 고객들이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이러한 터치 호환성, 부드럽고 화면이 크고 직관적인 것을 선호할지 기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작은 화면에 답답하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심지어 터치 반응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능을 물리 버튼으로 빼서 직접 눌러야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할지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차량의 가격들을 봤을 때 아반떼와 같은 그런 차량들과 이제 경쟁을 할 것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의 그러한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세대가 어떤 차를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능도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주행 성능은 정말 동 가격의 국내 내연기관 차량 혹은 일부의 전기 차량들이 정말 중국 전기차보다 더 나은지 솔직히 별 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그냥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신생 기업들이 탄생해서 매력적인 전기차 제품을 만들어서 반대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들겼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 제가 자라왔던 그런 시대에서는 늘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갤럭시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우리나라의 여러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익숙한 세대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전기차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신생 기업도 없었고 우리나라의 기존 기업의 중국 점유율은 0%대고 그리고 반대로 이젠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BYD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엔 샤오미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엔 리오토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엑스펑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도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5천만 원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조차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대라고 하는 기록적인 판매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에게 불리한 보조금 환경 속에서도 이뤄냈던 성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위쪽으로는 테슬라에게 목덜미가 잡혀 있고 이제 중국 업체들에 의해서 아래쪽에 발목이 잡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고 국산 자동차를 그저 좋아하고 테슬라에게 적대심이 있고 중국 전기차에게 적대심이 있는 보통의 자동차 소비자였다면
굉장히 통탄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길거리에 늘어나는 중국 전기차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매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산 전기차 시장이 잘 싸워서 좋은 상품들을 좋은 가격에 많이 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 업체를 망하게 할 거다, 이런 걸 원하진 않습니다. 좋고 합리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